자, 이번에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석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이 뭐예요? 유기물이 기본이 돼요. 유기물이 기본이 되고, 이 유기물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혼합이 돼서 바로 생명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 이게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합니다. 구성 물질 중에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이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냥 우리가 당류 이렇게 불러줘요. 당류, 지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부 뭐에 해당이 돼요? 모두 유기물이요. 유기물이라는 소리는 전부 뭘 포함한다는 소리입니까? 탄소를 포함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단백질부터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뭘 포함해요? 질소를 추가적으로 포함을 하고요. 여기다가 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썩으면 되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저 질소하고 황 때문에 그래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뭔가 썩었을 때 음식물 안에 있는 단백질이 부패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아주 달걀 썩는 냄새는 거의 힘들어요. 네. 단백질은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고요.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효소, 호르몬, 항체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다라는 소리는 뭘 만드느냐? 근육. 근육을 더 구성한 또 세포. 그 다음에는 털. 뼈, 다 단백질이에요. 뼈도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칼슘이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칼슘이 일부 뼈대를 만드는데 구성 물질로 쓰이는 거지, 뼈도 대부분 다 뭐예요?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뼈는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할까요, 안 할까요? 뼈 안에서. 뼈 안에 세포가 새로 생길까, 안 생길까? 한번 여러분들 뼈가 만들어졌어. 이제 성장이 멈췄어. 다 컸어. 그럼 뼈는 뼈는 그 안에서 세포가 분열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골세포도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뼈가 여러분들이 딱 지금 상태의 뼈가 10년 뒤에는 싹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10년 동안에 서서히 그 죽은 세포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10년 동안은 새로운 아예 골세포로 바뀌어서 10년 뒤에 뼈는 여러분들 지금 뼈하고 다른 상태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키가 크거나 자라는 경우는 뼈도 세포 분열해서 뼈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가 많이 생기겠지만 선생님 같이 성장이 멈춘 사람도 10년 뒤에는 아예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근육, 세포, 뼈, 털 뭐 이런 것들 다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에너지원이죠. 그램당 얼마의 열량을 낼 수 있어요? 4kcal만큼의 열량을 낼 수 있는 게 단백질이죠. 뭐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다 있고 이 단백질은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는 핵산. 왜 이름이 핵산이냐면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에요.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 이름 자체가 핵산이라고 불러주고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이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거나 누구예요? DNA. 유전 정보에 전달을 하거나 이거 누구예요? RNA. 이 두 종류가 대표적인 핵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은 당류라고 해요. 당류. 자, 당류라고 하는데 당류는 크게 다당류,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했죠. 그 다음에는 이당류, 단당류 이렇게 구분이 돼요. 단당류는 기본 당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섭취하는 당은요, 탄소 6개짜리 당이에요. 그걸 육탄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탄당이라서 보통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구조를 그려보면은. 그래서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하는 게 단당류에 해당이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당은 이 당 두 개가 결합한 게 이당류예요. 설탕, 엿당, 보통 젖당 이런 것들이 이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당류까지 맛이 다 알아요. 이당류하고 단당류는 단맛이 있어요. 얘네들은 단맛을 가지는데 다당류는 단맛이 없어요. 대신에 다당류가 쪼개져야 단맛이 납니다. 그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이런 것들이 무구에 해당이 되냐면은 다당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탕은 누구랑 누구랑 합쳐진 거냐면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합쳐진 게 설탕이고요. 엿당은 포도당하고 합쳐진 게 엿당이에요. 참고로 이 엿당으로 뭘 만들어요? 엿 만들어요. 엿은 엿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결합해서 젖당이 되거든요. 젖당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젖, 우유 같은 데 들어있어요. 우유도 먹다 보면 약간의 단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기 분유는 먹어보면 어때요? 분유? 분유 안 먹어봤니? 되게 달아요. 엄마 젖도 달대요. 나는 안 먹어봤겠지만 맛을 기억을 하진 못하는데 달대요. 그 이유는 이 젖당을 분해해 놓은, 젖당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젖당이 분해된 갈락토스,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사라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저 유당을 잘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탈이 나거나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엄마 젖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잘 분해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태가 심각하면 그 특수분유를 먹던가 아니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뭐 두유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고 주요 에너지원이죠. 포도당, 녹말 같이 얘도 4kcal per g이에요. 그 다음에 지질은요, 보통 우리가 지방이라고 불러주는 게 지질에 해당이 되는데 탄수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질은 크게 종류가 중성지방, 그 다음에는 인지질. 이거 선생님이 세포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중성지방하고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지방을 분류를 해주는데 중성지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섭취하거나 또는 저장하는 지방의 형태가 중성지방이고요.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뭘 구성을 해요?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호르몬,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보통 지질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다 전부 다 얘네들은 고분자 물질이에요. 분자량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즉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탄수화물들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저 특별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혈구, 적혈구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백혈구도 당연히 단백질로 되어 있고 혈소판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혈액 안에도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효소도 단백질이고 항체도 단백질이고 얘네들은 대개 호르몬도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다양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태로 명명이 되고 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하고 핵산은요, 이 기본 단위체가 아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결합하는 규칙 그리고 방법들이 정해져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저 단백질을 몸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 단백질이 결국에는 우리 몸의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게 단백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바로 뭐예요? 유전자예요. 결국에는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얼마만큼 합성해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기본 단위체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단백질부터 봅시다. 단백질은 중학교 때 소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돼서 소장으로 흡수된다라고 배웠었는데, 이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하고 산 작용기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양쪽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요게 기본이에요. 요 세 개는 어떤 아미노산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요 세 개는 다 어떤 아미노산이든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붙게 되는 곁사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데, 얘 나와 있죠?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얘 20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글루탐산, 발린, 그다음에 아르기닌, 뭐 시트룰린, 뭐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NH2라고 하는 게, NH2가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라고 해요. 아민기 또는 아미노기. 이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떼요. 염기성 작용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COOH라고 하는 얘가 카복실기예요. COOH, 얘가 카복실기예요. 얘는 산성작용기예요.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생긴 여러분들 염기성 물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바로 뭐예요? NH3고, 여러분들 요 COO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산성 물질이 CH3COOH라고 하는 아세트산, 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저것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붙어 있고 수소까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누가 오느냐, 어떤 종류의 곁사슬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게 20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 20종류 중에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몇 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이 결합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붙는 게 아니라 무슨 결합을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를 해주게 돼요. 펩타이드 결합. 이 화학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탈수 축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탈수라고 하는 거는 물이 빠져나간다는 소리고, 축합은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두 개의 분자가 한 분자가 되는 건데요.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자, 왼쪽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 왼쪽에 있는 COOH 카복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아미노산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아미노산에 아민기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왼쪽에 카복실기에서 OH가 하나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아민기에서 수소가 빠져나와요. 그럼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H2O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았냐면 여기서 CO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남았어요? N하고 H가 남았죠. 네, 이렇게 CONH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에 해당이 돼요. 저거는 아민기하고 카르복실기가 결합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딱 보면은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그러면 지금 아미노산 2개가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1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아미노산 3개가 결합하면은 펩타이드 몇 개가 생기겠어요? 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개가 결합하면은 펩타이드 결합 9개가 생기는 거죠. 1개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이 돼서 긴 사슬 모양이 되면은 이게 접두사예요. 폴리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폴리머라고 하면은 저거는 고분자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고분자. 그래서 고분자 펩타이드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이렇게 길게 이게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고 여러 개 붙고 여러 개 붙어가지고 쭉 긴 사슬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쭉 사슬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구부러지고 접히고 그다음에 꼬이기도 해요. 얘가 이렇게 접히고 폴딩, 그다음에는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이게 뱅뱅 사슬처럼 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접히거나 꼬여서 뭘 만들어내냐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이때부터 뭐가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저 입체 결합을 만들어낼 때 바로 뭐가 관여하냐면 이 펩타이드 결합끼리 붙어요. 이 펩타이드 결합끼리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접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접히고 꼬이고 그 다음에는 구부러지고 하는 이런 특이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바로 저 구조가 바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단백질은 저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져서 어떤 기능을 할 때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준다? 단백질이다 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단백질의 종류 봅시다. 단백질은 이제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는 결국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특유의 입체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뭘 할 단백질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는 결국에 이 단백질의 모양 때문인데, 그건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는 이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 정보예요. 결국엔 유전 정보가 어떤 단백질을 어떤 아미노산으로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해서 만들 거냐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가 담고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인 적혈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어머니도 많이 드시는 콜라겐, 그죠? 콜라겐 피부 탱탱해지라고 해서 보통 피부, 그 다음 피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골,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뼈도 콜라겐이 담당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있죠, 콜라겐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드시거나 여러분들도 먹게 되면 이게 크게 효과는 없어요. 콜라겐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먹으면 뭘로 분해돼요? 우리 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다시 뭘로 합성이 돼야지 콜라겐의 효과가 있냐면 콜라겐으로 합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분해된 게 다시 콜라겐으로 원래대로 합성이 될 거냐? 그러진 않아요. 결국에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만 우리 몸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콜라겐은 얼마든지 합성이 될 텐데, 먹는 콜라겐이 들어가서 그대로 작용을 할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아마 케라틴이라고 해서, 케라틴은 보통 머리카락, 손톱이나 발톱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구성하는 단백질이 케라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배우는데 마이오신하고 액틴이라고 하는 게 근섬유를 구성을 해줘요. 근섬유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스탈린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 그 다음에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종류가 단백질로 된 호르몬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는 호르몬도 있는데, 이 단백질계의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저런 호르몬, 그 다음에는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 같은 단백질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인슐린하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하고 효소 같은 이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뭐냐면은 특정 기질하고만 특정 효소가 결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는 펩신만 결합을 하고 지방은 뭐만 라이페이스만 결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녹말 같은 경우에는 말테이스만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특정 표적기관이나 아니면 뭐에만 수용체에만 결합을 했었단 말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이 단백질의 뭐 때문에 입체 구조 때문에 특정 물질하고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백질들이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형성이 되고 다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요번에 노벨 생물학상, 노벨 화학상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미노산의 그 결합으로 단백질이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질 건가에 대한 AI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경우가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인가 생물학상인가 그거를 받았어요. 요번에 노벨상이 대부분 다 AI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입체 구조가 접히고 꼬여서 입체 구조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건가는 대단히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그 모델을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단백질의 기능은 보통 단백질은 우리 신체를 구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몸의 일단 주요 구성 물질이 돼요.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즉 세포의 주성분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이 세포가 모여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조직들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뭘로 사용이 됩니까? 효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으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합니다. 즉 촉매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생리작용 조절해 주는 거는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리작용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면역에 관계하는 항체의 성분도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은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원. 단백질은 분해돼서 에너지를 내죠. 얼마? 4kcal per g만큼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근육의 주 성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1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탄수화물이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야 돼? 탄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안 되고 핵산하고 인지질하고 단백질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2번은 OXOX예요. 그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질량비가 가장 높은 거는 뭡니까? 탄소가 아니라 뭐예요? 산소에 해당이 되고 탄소화물은 산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긴 사슬 모양의 구조뿐만 아니라 가지 달린 모양이라든가 고리 모양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OXO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왜 틀렸냐면 단백질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지만 핵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질소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 질소가 포함이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질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염기성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산하고 당 하나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기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염기성 물질은 무조건 뭘 포함한다? 질소를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의 기본 단위체. 가는 뭡니까? 예, 여기 염기성 작용기인 아민기하고 카복실기가 같이 붙어 있죠. 아미노산이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두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아미노산 결합하는 거 뭐라고 불러줍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예,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바로 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미노산 결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은 선생님이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탈수 축합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탈수니까 뭐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H2O. 예, 물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뭐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예, 종류와 수, 저 수가 나왔으니까 개수가 아니라 순서구나. 예.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입체 구조가 달라지며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예요. 꼬이고 접히고 하는. 다음에 7번은 OOXO예요. 그러니까 3번 X는 즉 유전 정보의 저장 및 전달을 담당을 하는 거는 단백질의 기능이 아니라 핵산의 기능이에요. 핵산. 참고로 저장을 담당을 하는 거는 DNA라고 하는 핵산이고 전달을 담당을 하는 거는 RNA라고 하는 핵산입니다. 이거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워요. 자,